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유 교사가 아동학대 의혹을 받다가 커뮤니티 카페에 개인 신상이 공개되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두 분 패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임방글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임방글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1일 오후 2시입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후 2시에 인천에 있는 한 맘카페에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인천에 있는 한 수영장에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온 것 같은데 4살 정도 된 남자 아이를 선생님이 확 밀쳐서 넘어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일으켜 세워서 안아줬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게 되고요.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한 이 게시자는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이 해당 어린이, 그러니까 그 4세 어린이의 그 엄마와 그 어린이집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엄마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11시에 김포에 있는 그 지역 카페입니다. 우리 지금 맘카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엄마만,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카페라고 해요. 그렇죠. 그 카페에 그 어린이의 이모라는 분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댓글로 이 어린이집 교사의 실명, 그 외에 온갖 우리가 일명 신상 공개라고 하죠. 그분의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욕설 이런 걸로 해서 비난의 글이 잔뜩 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10월 13일 새벽 2시 50분. 아까 처음에 글이 올라간 게 10월 11일 오후 2시였잖아요. 한 35시간 만에 이 어린이집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투신한 것으로 이제 그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비난의 화살이 이 지금 어린이집 교사를 비난했던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했던 이제 네티즌, 특히 이 김포 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들을 향해 있고요. 특히 이것을 이제 맘카페로 알려지면서 그 이 지역 맘충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확실히 이제 좀 알려드릴 건 저도 그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김포하고 인천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다 보니까 김포에 이 보육교사 사실은 김포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경계만 넘어가면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김포에 있는 한 커뮤니티 카페에 오면서 그 커뮤니티 카페가 또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그야말로 많이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유럽의 중세기 때 마녀 사냥이라 그랬죠. 그러한 거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별로 죄책감 없이 또 무책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비극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그 일에 가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책임, 그러한 사회적인 비극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내용들을 잠깐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그 목격담을 전해 들은 이야기로 퍼지면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애초에 처음 이 김포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 올랐던 글을 보면 그 뒤에 분명히 봤냐고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특정인을 비난하면서 그냥 들은 얘기로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요. 지금 아마 봤냐고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대신 10명의 사람에게 들었다. 이제 10명을 강조한 걸로 봐서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나에게 전해줬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저 글을 올린 사람은 그 어린이의 이모이죠. 이모죠, 이모. 네,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법 체계는
이게 사실이던 사실이지 않던 어떤 그 글에 적시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실을 직접 보지도 않고 들은 사람, 그것도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해서 올리면은 그 이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에 그 결정이 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어떤 사실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표현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게 내가 직접 봤던, 들었던 어떤 내용이든 간에요. 일단 이거를 이제 김포의 그 커뮤니티 카페에 퍼올린 분이 이모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최초 유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지금요,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 교사의 어머님이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럼 고소 그죠? 처벌할 의사가 있는 거죠? 네, 처벌할 의사가 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그 어린이집 그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을 달았던 그 네티즌들을 추적해서 처벌해달라라는 명예훼손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이모의 경우에는 지금 이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어린이집 교사에게 물을 뿌렸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린 부분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행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지금 고소가 들어가서요. 이제 고소인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 이모도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모는 지금 폭행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뭐 최초 유포를 한 것도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모가 올린 부분에서는 이모가 저런 글들을 옮기기는 했지만 지금 저 글 자체에서는 이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됐어요. 예, 특정이 안 되니 우리나라는 또 특정이 안 되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은 제가 명예훼손이 모욕죄니 이거 물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또 논박의 그래서 이 있죠. 어린이집 교사가 특정되기 전에 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가 그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가 누군지 모르고 막 비난을 달았잖아요. 그 사람은 처벌되기 어렵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 다음부터 글을 달았던 사람들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해당 교사 커뮤니티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고 이틀이 채 안 돼서, 그러니까 만 이틀이 채 안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졌길래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글이 자기가 아닌데 글이 그 정도 올라왔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느냐라고 생각들 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이 온라인 상의 그 군중 심리가 훨씬 더 크게 되고요. 그 피해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 근데 오프라인에서 누가 나를 욕을 한다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해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숫자도 훨씬 더 크게 되고요. 그만큼 힘도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불특정 다수가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모르는 저 사람도 아마도 이 글을 보고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한 우울증까지 가게 되고요. 심지어 대인 공포증, 또 밖으로 나가는 길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포증까지 생기면서 결국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 아동학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선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교사가.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누군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반대편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렇죠. 다 들어보고 경찰에서 수사 다 해보고 그래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저 어린이집 교사 잘못돼서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우리의 이성이고요.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저도 이제 이 유사한 인터넷 이런 SNS상의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을 다뤄보면은요. 거기에 그 비난 댓글, 그 막무가내식 비난 댓글을 다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자기가 굉장히 특히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사실이라고 확정을 짓고
이제 본인이 믿고 싶어 한 것만 믿는 거예요. 아, 그런 예. 아동학대가 있었어. 또 일련의 그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도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 이것도 그게 분명해. 라는 전제하에 그냥 막무가내로 비난의 글을 다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이거와 반대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와도 예. 별로 그걸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원래 뭐- 본인이 믿었던 대로 계속 그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뭐 확증 편향이라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런 네. 현상이 생기는 그런 거죠. 경향이 이 SNS나 이런 인터넷 댓글에서는 제가 굉장히 쉽게 목격을 하는 성향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이 김포 어린이집 그 교사도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 사실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게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은 지금 어린이집 교사예요. 거기서 예. 근무하는. 예. 그러니까는 엄마분들 거기에 있는 엄마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예. 그런 자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비난의 자기가 있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까지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 의뢰인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밖을 못 다니겠다. 그 예. 사람도 그거를 봤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현재 실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명을 공개하고 네. 공개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 그렇죠. 비난의 댓글을 단 이 특정이 사람들은 됐으니까요. 네.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 이제 어떤 사실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약에 그 명예훼손적인 글이 있다라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테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뭐 욕설이라든지 예. 어떤 비아냥 뭐 이런 식이라면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애초에 그 김포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올렸던 이모, 네. 이 이모의 신상이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누리꾼들이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티즌 수사대니 뭐 이래가지고 네. 뭐 막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의 신상을 터는 것이 마치 굉장히 큰 정의를 수행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심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은 사실은 뭐 자기가 스스로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예. 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 밝혀준다라는 그러한 어쩌면은 영웅심도 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또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다가 뭐 흐지부지 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막겠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정의감 예. 또는 뭐 명예감 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 뭐 이러한 2차 피해자까지 더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러면 사정기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자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뭐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이런 일들은 현격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예. 신뢰를 가지고 또 빠르게 예. 왜냐하면은 이 누리꾼보다 항상 더 느리게 가게 되거든요. 예, 느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는 아예 뭐 범죄자가 뒤집어지고 숨겨지고 그런 게 또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투명하지 않게 되고요. 예. 또 잘못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가 예. 이 하나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신상 공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공인인 경우 이번에 국정농단의 특히 사법농단의 그 상황들을 보면 일부 관련이 돼 있는 판사들이 막 자기 관련돼 있는 그런 상황에 뭐 영장을 막 발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판사 누구야 이러면서 신상 공개를 막 하고 예전에 판결 어떤 거 내렸는지 막 들추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의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예. 공인이 사인보다 예. 어떤 명예훼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을 수는 있어요. 공인 자체가 그렇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예.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공인이 사인보다 그런 범위는 좀 좁지만도 언제나 모든 게 다 공개되어야 할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와 예. 관련 없는 게 공개되면 안 되겠죠. 말씀하셨듯이 아까 예를 들어 계속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이 예전에 판결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는 그건 신상 공개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거는 예.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 판사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언제 뭐 사실 합격해서 뭐 언제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예.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 사람의 자녀가 무슨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예. 신상 공개는 전혀 이거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이 어린이집 교사 이번에 네. 출신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신상 공개가 이 어린이집 교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면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예.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신상 공개는 그런 식의 신상 공개는 공인 사인 가릴 것 없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게 예. 신상 공개는 반드시 명예훼손적인 사실과 같이 따라오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하면서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인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공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판사 개인의 신상을 갖다가 털어서 어떤 학교 나왔고 동창이 누구고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냐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 건 보지만 당연하죠. 그렇죠. 자식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난이 그 일종의 이 맘 카페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 3천여 명 네. 회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카페가 원래는 이제 서로 그 지역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카페거든요. 네. 어디가 맛집 있다더라. 네, 애 그런 키우기 커뮤니티 많죠. 예, 네. 그런 커뮤니티 카페인데 영향력이 상당해서 이전에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카페가 이제 작게는 아파트 한 동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리 예. 아파트 동 맞아요. 사람들끼리 만드는 카페. 예. 이게 이제 더 커지면은 동, 구, 시 뭐 이렇게까지 커지는 게 이제 이런 지역 카페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생기는 이유는 정보 교환이 사실 1순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예. 도대체 이 동네에는 어느 병원이 잘 보고 맞아요. 어디에 가야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맛집은 어디고 예. 또 어디에 가면 무슨 어느 학원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뭐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친목도 우리 언제 여기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 언제 뭐 정기 모임 정모라고 하죠. 이런 거 가집시다 하면서 뭐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 순기능이 있어요. 이 지역 커뮤니티라는 게. 저도 김포에 가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카페는 아닌데 다른 더 큰 한 9만 명 들어가 있는 카페가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얻죠. 예. 친목도 도마죠. 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예. 거기서 중고 물품도 거래할 수 있고요. 예. 서로 나눔도 하잖아요. 제가 중고차 거기서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예. 이런 카페인데 여기서 한번 여론이 잘못 형성되거나 어떤 허위의 사실이 올라와서 비난의 대상이 잘못 지정되는 경우에는 예.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예.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참 권력화되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서 잘못 올라가 버리면 그 가게가 망한다. 뭐 악의로 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버릴 걸까요? 네, 이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카페, 뭐 일종의 마음 카페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거가 지금 이제 전부 다 그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동질감, 응집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 카페라는 거는 서로 간에 뭐 취미가 맞든지 가치관이 맞든지 공유하는 거가 클수록 서로 응집력이 큰데 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환도 많아야지 되고요. 또 어떻게 바르게 키울 것인가라는 거에 관한 그러한 그 모성에도 지금 예.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성과 소비를 같이 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파워를 가지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뢰감도 커지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붕괴하는 것도 내 아이가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노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안에서 군중의 파워가 엄청 커진다고 아니 볼수 그런데 있죠. 교수님 일단 이걸 잘만 이용하면 그 긍정적인 소비자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권력화되는 것은 그런 소비자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순기능으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같이 그 육아에 대해서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예, 예, 또 뭐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라든지 또 뭐 정부에서 뭐 지금 유치원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도 뭐 잘못 그렇죠. 이 치과 치료 받으러 갔다가 애가 죽고 이런 일이 네, 네, 벌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안심한
보낼 수 있는 병원도 찾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가 서로가 이제 돈독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잘못이 일어난 정보들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순기능도 이루어지고요. 또 아이를 잘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보 교환장으로 굉장히 좋죠. 순기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그 가게라든지 뭐 이러한 거에 비난이 한번 달리게 되면은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의 그러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갑질을 하는 그 카페로 있게 되면은 이 카페 존속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커뮤니티 카페에 의존을 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적인 서비스들 뭐 주민센터에 가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든가 뭐 또 요즘에는 그런 제3섹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공과 민간 중간에 있는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으면 이렇게 커뮤니티 카페에 의존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가 옆집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 옆집은 어떻더라, 뭐 다른 엄마들은 그러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동조 심리,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안심하는 그러한 심리가 이 마음 카페라든지 이런 카페에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공적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김포 같은 신도시에서는 더더군다나 공적 서비스에 대한 갈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커뮤니티 카페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대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의 그 학원 정보 커뮤니티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도 의혹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커뮤니티 카페에서 막 난리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순기능의 역할을 했을 때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카페 또 좁게는 맘카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 커뮤니티나 맘카페나 맘카페를 포함한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렸잖아요. 정보 제공, 침묵, 뭐 소비자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 감시자의 역할. 만약에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오해가 빚어져서 이 어린이집 학대가 아님에도 어린이집 학대인 것처럼 해서 지금 안타깝게 사망한 생을 마감한 이런 결과로 됐지만은 정말 어린이집 학대인 것이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경우로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순기능의 역할을 말씀하신 숙명여고와 마찬가지로 감시자의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감시자의 역할은 그 대신 좀 조심스럽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커뮤니티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거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를 이끌어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법으로 있는 게 그나마 처벌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 명예훼손하면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 처벌 이런 게 있지. 이게 사실 이거는 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가 이미 다 발생했는데 이 사람 이제 벌금 뭐 부과하고 저는 위자료 얼마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요. 처음에는 교사가 신랄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모가 또 공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카페의 모든 회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보면은 혐오가 막 이렇게 다음번 혐오 대상을 찾아서 옮겨다니는 그런 일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이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사건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어떤 아동 학대라든지 그러한 사건을 익히 이제 접하면서 그 유치원 교사들 모두를 조금 의심해보는 그러한 이제 눈들을 가지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엄마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엄마들 맘충이라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어떤 전체적으로 극성이라든지 다. 네, 전체적으로 다 또 비난을 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맘충과 비맘충, 예. 뭐 교사와 비교사 예.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래서 혐오 어떤 집단에 대해서 몇 명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 대한 혐오가 생기면서 서로 간에 논쟁만, 싸움만 일어나는 거가 우리 사회의 지금 또 하나의 병폐라. 그러면 볼수 있죠. 그런 혐오들을 잘 걷어낼 수 있으면 네. 오히려 말씀하셨던 그런 순기능,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네.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카페에서 신상털이 안 하고 그리고 뭐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감시자 역할만 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이 없고 사실만을 주고받는 예. 그러한 사이트가 되면 성공적인데요. 불가능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요. 예. 또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전염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한쪽에서 막 분노하고 있으면 따라서 흉내를 내게 되고 그 감정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사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사실만 가지고 정보를 올리고 이러한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감정대로 쫓아가게 되면 이러한 혐오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은 많은 군중들을 더 모으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난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수 그러면 있겠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께서의 말씀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스스로 노력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법으로 차별금지법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논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혐오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처벌을 받게 하면 좀 스스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 혐오와 비방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은 많아요. 지금도 다 그러니까요. 있어요. 정보통신망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뭐 전기통신기본법도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혐오를 날리는 이런 것들은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 그것까지 막는 것을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네. 나치 숭배자 이런 친구들은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네. 것들을 올리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것만 갖고도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예. 나치 숭배자 정도로 아주 그 센 그러한 거가 아닌 거니까 아마도 처벌이 어렵지 않나 이 싶은데. 부분은 저는 이걸 입법하는 데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맘충들은 다 문제야. 뭐 맘충 주부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뭐 다 처벌해야 돼.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예. 혐오적인 발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은 힘들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의 자유 얘기 예.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입법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는 법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네요. 또 하나, 근데 예. 저는 있는 법 활용은 이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이거는 예. 사후적인 조치예요. 예. 이미 피해는 다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정이 필요한데요.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 예.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특정됐거나 그런 예. 혐오적인 표현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블라인드 삭제를 촬영이나 삭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카페의 존립을 위해서 예. 스스로가 자정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야지만 아하. 막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예. 카페 전체에서 그러한 용어가 나올 때 걸른다든지 예.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제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들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